네, 오늘은 집에서 가볍게 한번 찍어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왜 나는 돈 버는 조언을 주변으로부터 듣지 못했나? 왜 사람들이 나랑은 투자 얘기를 안 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아무도 나한테 조언을 안 해주지?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논쟁하는 거를 좀 피하게 돼요. 굳이 내가 이 사람과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 걸 아는데 굳이 내가 왜 시간 낭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왜냐? 어차피 이 사람은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가서 정치 얘기하면서 기분이 상한다던가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다시 투자로 넘어와서 왜 나는 주변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지 못했나? 자신의 대화 스타일이나 은연중에 표출되는 그런 몇 가지 시그널들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로 자본가를 욕한다 또는 걱정한다 질투한다 이런 거죠.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상승장이고 주식도 괜찮았고 근데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단체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투자는 적폐 투기꾼 험악한 단어를 쓰면서 그냥 죽창으로 찌를 죽여야 된다 이런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이 사람을 데리고 야, 그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걸 그래도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당장 나를 죽창으로 찌를 죽인다는 사람한테 없다는 거죠. 조언 안 해준다는 거죠. 제 사례의 경우에도 주변에 2015년 16년 17년에 대출 70% 받고 연끌 해가지고 집을 산다던가 아파트 산다던가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제 주제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걱정했다는 거죠. 아이고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그거 일본처럼 된다는데 집을 왜 사. 주제 넘은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저한테 야 그래도 어딘 지역에 어디 아파트를 사면 좋을 거야 어디 살면 오를 것 같아 이런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제가 안 들을 걸 아니까. 또 그게 또 하나의 연장되는 선상인데 두 번째 남의 말을 무시한다. 똑같은 거예요. 주변 저한테 분명 몇몇 사람들이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야, 그 거품이야. 그 일본처럼 될 거야.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볼 때는 집에 와서 무시할 게 아니라 한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서울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냐. 막상 공부해보면 일본의 중심부는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거든요. 신도시가 생기면서는 다마 신도시 이런 곳이나 폭락했지 도쿄 중심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앞으로도 그 사람은 저에게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이 투자에 대한 조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비 정신을 버려야 된다. 옛날부터 약간 조선시대, 조선이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농 공상 중에서 살을 제일 중시했다는 거죠. 예속 논쟁을 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3년상을 하냐 2년상을 하냐 몇 쓸데없는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조선이 망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이렇게 꼭 노동만으로 아니면 사회운동, 정의 이런 것만 따지는 경우 또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경우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공무원 그 학원계에서 진짜 유명한 분 계신데 전한계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한 말이 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는 고고한 척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부동산 주식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일을 하는 것도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부정하고 난 돈에 관심 없어. 난 열심히 일할 거야. 난 여기 승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때 정말 돈 버는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미 노동소득의 증가율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150년 전에 뭐 레닌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도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뭐 공산주의나 이런 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뭐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된다. 아니면 뭐 아예 뺏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얼마 전에 뭐 5년, 10년 전에도 뭐 피케티라는 사람이 21세기 자본론에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 이거를 이미 좀, 주장했던 건데, 우리가 근데 지금도 노동소득을 높일 방법만 고민을 하고, 노동소득만 최고다. 노동소득을 신성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소득, 돈이 뽑히는 방법을 주변에 끊임없이 조언을 구해야 되고, 그런 이상한 자신의 주장과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대화 중에서 은연중에 표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조언을 받을 기회들을 날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해지게 만드는 습관이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